이념 편향적 이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한일관계 진단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또다시 죽창가를 거론하며 애국자인 양하니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조국 전 장관께 충고합니다. 누구나 잊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져야 할 사람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국민 혈압을 올린다면 그런 사람은 잊혀질 권리에 앞서 잊혀질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자꾸 나서주면 야권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고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 편향적 이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한일관계 진단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천박한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는지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전쟁이 문재인 정부 또는 한국 대법원 탓인지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의 인식은 무지가 아니라면 과도한 정치공학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는 보여주기 쇼도 아니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선동의 도구도 아닙니다. 감정적 접근의 영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규범, 그리고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종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찬반을 물어 친일, 반일을 반일로 가를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으로 인해 양국이 충돌하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고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외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이 있으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진영 싸움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아닌데 한마디로 나쁜 짓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또다시 죽창가를 거론하며 애국자인 양하니 참으로 후한무치합니다. 2년 전 감정적 반의를 선동하고 국민을 편갈라서 정권 비판 세력을 친일로 낙인 찍으려 했던 치졸한 수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왜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동학군의 죽창이 겨눈 대상은 일본 이전에 무능하고 썩은 조선의 왕실과 조정이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외교는 오직 국익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도 중요하고 세계 민주주의 가치연대와 북한 핵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함께 바라보는 한미일 관계도 중요합니다. 외교를 진영의 관점과 논리로 접근하며 정권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면 그것은 심각한 국익의 손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조국 전 장관께 충고합니다. 누구나 잊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져야 할 사람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국민 혈압을 올린다면 그런 사람은 잊혀질 권리에 앞서 잊혀질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삶의 궤적을 통해 강남 좌파의 위선을 만천하에 알리고 공정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만든 공과가 너무 뚜렷하니 이만 잊혀져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자꾸 나서주면 야권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교체의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